학부 시절로 오세요.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. 저희가 지금 이제 일단 결혼은 미친 짓이다까지 발굴을 했는데 그렇죠. 뭐 다음 작품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노선이 정해진 것도 아무것도 네. 없어서 사실은 저는 오늘은 그냥 오늘 녹음을 하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따라가 보자 네.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혹시 조 셰프님은 최근에 뭐 영화 본 거 있으세요? 최근에 본 영화라. 네. 요새는 다 넷플릭스만 보니까. 뭐 넷플릭스 영화도 괜찮은데 영화 뭐 봤지? 전 최근에 뭐 I Used to Be Famous라는 넷플릭스 뭐야? 영화 봤는데 되게 이제 뭐 그냥 추천은 아니에요. 네, 그냥 되게 한때 유명했었던 영국 아이돌 스타가 이제 드럼 천재 소년을 만나가지고 뭐 재기를 꿈꾸는 뭐 이제 그런 영화인데 뭐 그냥 시간 딱 보내기는 좋은 정도. 거기서도 천재 드럼 소년이 이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. 우영우 변호사처럼. 요새는 좀 또 그런 좀 더 많은 이제 사회 구성원들의 좀 다양한 모습들을 포착하는 영화들이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죠. 요새 확실히 장르가 다양해지긴 한 것 그다음에 같아요. 영화가 카메라를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이제 비추기 시작했다. 뭐 이런 생각. 저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도 봤지만 그 진짜 안 보는 형태의 드라마인데 환혼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. 와, 조 셰프님 환혼 이런 드라마를 보셨어요? 이런 진짜 처음에 로판 주변에서 보라고 해가지고 한 편 추천을 받고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어요. 오늘 입은 의상이 약간 환혼 같은데 그 핑크빛 분홍색 핑크빛 셔츠를. 환혼 보셨어요? 전 솔직히 말하면 아예 관심도 없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. 정말 죄송하지만. 진짜 1편 보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. 이걸 도대체 왜 보라고 한 아니 건가. 근데 그 평가는 되게 좋던데. 근데 보다 보니까 뭐 나름 재밌었어요. 네, 아니 되게 웰메이드라고 들었어요 저는. 되게 유치하지만 재밌었고 한 29장인가 끝나고 이제 시즌 2를 또 11월에 한다더라고요. 다 보셨어요? 다 봤죠. 와 대박. 근데 다 봤는데 이제 전 드라마를 한번 보면 웬만하면 다 보기 대박이다. 때문에 이런 사람이에요. 근데 그래서 책을 못 읽고 있어요. 근데 아니 시간이 24시간이니까 그렇다고 빠른 재생도 안 하시는 분인데. 그렇죠. 빠른 재생은 오직 설교 말씀만. 정말 지나치게 솔직한가? 대박이다 대박. 기독교 신자인데요. 저희 목사님 좀 말씀이 느려요. 그래서 답답해. 말씀이 느리셔서 그런 거죠. 말씀이 느려요. 그래서 1.5배속으로 해야 정확합니다. 네네. 환혼도 있지만 수리남 보셨어요? 봤습니다. 윤종빈 감독. 네. 다 보셨어요? 저는 아직 다 못 봤어요. 저 2편까지 봤어요. 역시 그러니까 원호 씨는 그 시간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잘 결이 안 맞은 것 같아요. 네. 근데 저는 윤종빈 감독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맞아요. 저는 윤종빈 감독을 그리고 되게 어찌 보면 지금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감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전 영화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영화보다 드라마를 더 좋아하는 타입이어서 원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 게 드라마가 훨씬 충실하잖아요. 그렇죠. 시간이 많으니까. 근데 재밌는데 뭐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. 맞아요. 6편에서 너무 좀 별로였다. 정말 한국식 액션이 나오거든요. 언젠가 그러셨잖아요. 90년대 결말로 돌진이라고 하셨잖아요. 정말 한국 영화 결말로 돌진해요. 그래요? 람보가 빙의되는데 좀 그 부분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뭐 볼만하다. 볼만하다 수준입니다. 볼만하다. 저는 그리고 좀 엉뚱한 얘기인데 이게 로케이션을 해외로 좀 하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그런 게 많이 제한돼서 뭐 전주에서도 찍고 뭐 한국에서도 찍고 하셨다고 한 게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듣지 않고 작품을 보는 게 나았나 싶었던 게 몰입이 안 되는구나. 처음에 1편인가에서 둘이가 아니라 그 하정우 씨가 처음으로 수리남에 갈 때 그 친구랑 수리남에서 자동차 운전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에서 그 풍경이 너무 CG 같은 거예요. 현봉식 씨랑. 현봉식 씨랑 같이 차 타고 차에서 얘기하는 장면도 막 구구단 얘기하고 그럴 때 그때 조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만듦새가 좀 충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기존의 윤종빈 작품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수리남이 이제 마약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갖고 이제 소송도 당하고 그랬잖아요. 뭐 그 수리남 정부가 넷플릭스한테 뭐 얘기한다.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좋겠죠, 뭐 오히려. 그런가? 아예 뭐 나르코스 이런 거는 나르코스 멕시코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렇죠. 나르코스 더 심하지 뭐. 근데 바이럴이 더 되는 거니까. 근데 그러면서 뭐 최근에 그
편곡가인가요? 편곡가 그 고기 좋아하시는 분. 아 맞아요. 마약 사건 있었죠. 네. 그 저기 우리 돈 스파이크. 네. 네. 그런 거 보면서 마약이 진짜 요새 일반화되고 있다. 정말 가까이 온 것 같아요. 범죄와의 전쟁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진짜 이게 우리나라가 약간 나름 마약 청정 지역이었잖아요. 원래 그랬었죠.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. 언젠가부터 어떤 정치인 딸이 뭐 마약을 밀반입해 오질 않나. 홍정욱인가요? 네 맞아요. 그리고 뭐 어떤 사위가 또 마약을 하다가 걸린 적도 있죠. 이명박인가요? 김무성 네네네. 다 나누구만. 그리고 뭐 지금 요새는 최근에 그 누구죠? 그 여배우 박민영 씨. 박민영 씨, 맞아요. 씨의 그건 뭐 마약은 아니지만 스캔들 터지면서 근데 그 사람이 뭐 뒷배경 그 어떻게 그 돈을 모았느냐라면서 이렇게 연관을 지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이제 뭐 어디까지나 소설일 수도 있죠. 아직까지는. 그리고 뭐 돈 스파이크도 있고 아니면 몇 년 전에 그 뭐야 승리 버닝썬 사건도 마약이랑 연관되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마약이 뭐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오늘 아침에 뭐 치킨 값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 한 방 맞을 수도 있다. 그게 저희의 그런 통념이랑은 좀 다른 게 여기에도 수요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는 건지 뭐 공급선이 뭐 이렇게 만들기가 쉬워져서 그런 건지 실제로 마약을 만드는데 원가가 많이 든다고는 안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되게 가격이 싸졌다는 게 전 되게 쇼킹했어요. 그렇죠. 이제 박리담의 형식으로 가는 건가 얘네가.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이게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건데 예전에 청나라가 망한 것도 결국은 이 아편 때문에 망한 건데. 맞아요. 역사 이야기예요. 이제 마약은 근데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.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을 아예 망쳐놓는 거니까 피폐하게 만드니까 이게 조금 대응을 좀 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싸졌을 때 생겨나는 문제점이 예전에는 그래도 이게 예를 들어서 0.1g을 구하는데도 뭐 몇십 몇백만 원이 들어서 뭐 접근성이 차단되면 접근성도 차단되고 어쨌든 간에 그거를 본인들이 다 간수를 하고 지가 맞으려고 하고 뭐 그렇죠. 이런 거였다고 하면 요새는 이게 가격이 싸고 쉽게 구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지와 관계없이 유통을 시켜버리는 거죠. 그 사람한테 매겨버릴 수가 있는 거야 이거를 뭐 어디다 타가지고 이게 너무 무섭다는 거죠. 그쵸.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단 중독 상태가 돼버린 사람을 도덕적으로 단죄하기도 뭐하고 그쵸. 정말로 피해자인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좀 무서운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수리남에서도 뭐 그런 형태로 그 맞아요. 드라마에서 뭐 나오죠. 중독시키는 걸로 나오는데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가 늘 숙제지만 맞아요.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조금 제 견해로는 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. 범죄와의 전쟁. 이거 진짜 해야 된다라는 한동훈이 나서야 한다. 지금 한동훈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나서야 되지 않나.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거 제가 웬만하면 되게 리버럴한 사람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뭐 기호식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피해자 없는 범죄 이런 거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 이런 거 초장에 하지 않으면 이건 나중에 못 잡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거 맞아요. 근데 지금 약간 풍선이 터져버린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게 뭐 진화에 나서야 된다. 이건 어떻게 사실 지금도 잡기 어려울 텐데 시간이 더 지나면 아예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뭐 물론 유통망을 잘 차단하고 하는 거지만 또 되게 좀 처벌을 엄격하게 하고 사실 처벌 엄격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런 거 처벌을 어느 정도 수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?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아예 사용시키고 뭐 하는데 뭐 근데 또 중국이 제일 많아. 이게 과연 그 예방 효과가 있냐는 거냐. 그죠. 그 효과가 거기에 강도에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은 또 그런 건 있죠. 어느 정도의 처벌이 적당할까요? 근데 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돈 스파이크도 지금 보면은 뭐 금쪽 상담소 같은 데 나와가지고 미리 썰을 풀어놓은 게 나중에 좀 형량을 좀 협상하는 뭐 그런 심신미약 상태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한 알리바이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.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좀 피해 가려고 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보면은 되게 엄격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. 저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? 사용시킬까요? 저희도? 뭐 마음 같아서는 그런데. 아니 너무 센가요, 제가? 근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아주 극형에 쳐야 한다. 왜냐하면 이게 뭐 마약도 종류가 있죠. 뭐 대마가 있고, 그러니까 다운 계열이 있고 업 계열이 있다고 하는데 이 업 계열이 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근데 그런 식으로 빼주기 시작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. 지금
사회적 시선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. 네. 근데 우리 사회적 시선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관용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. 이 세대가 변하면서 네. 사람들이 개인의 취향을 이렇게까지 탄압하는 게 말이 되느냐. 네. 이건 마약을 떠나서 네. 그게 이제 더 리버럴한 사회로 갈수록 이런 네.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질 텐데 모르겠습니다. 너무 보수적일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. 저는 마약 문제 조금 엉뚱한 얘기인데 네. 저는 넷플릭스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. OTT 이 넷플릭스 컨텐츠 보면은 마약을 되게 친근하게 다루고 있는 것들 상당히 많거든요. 그게 다 탑들이죠. 그리고 네, 뭐 인기도 많고 나르코스, 브레이킹 배드 뭐 이런 거. 네, 맞아요. 그리고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사실 마약이란 게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그쵸. 미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사회 실제적으로도 이제 뭐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뭐 캐나다에서는 뭐 네. 대마가 합법화되고 네. 물론 아까 얘기하시는 업가 계열 다운 계열 다 다르고 네. 대마처럼 또 다른 마약하고는 좀 다르다라고도 네. 하지만 이게 또 그런 식의 좀 관용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런 과정에서 이제 넷플릭스 바깥에서 일어나는 현실은 지금 이렇게 또 뭔가 엄중하게 돌아갈 수도 있는 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차라리 뭐 다운과 업이 그렇게 다르면 예를 들어 대마 같은 경우에 네. 그거를 좀 구분할 필요는 있겠죠. 그래서 네네. 오히려 음성화시키지 말고 네. 만약에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네. 그걸 합법적으로 해주는 부분도 전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조금씩 생각해요. 의료용 대마 이런 얘기들은 지금 진짜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. 그렇죠. 뭐 그걸 어디까지 풀어주느냐의 문제인데 무조건 가둘 건 아닌데 다만 우리가 금지한 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강하게 가야 된다.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인권도 물론 중요한데 이제 거기서 약간 우리 사회가 좀 이제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. 어떤 인권은 좀 제한되어야 될 수 그렇죠. 있다라는 쪽으로 분명히 가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. 지금 경계심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모르겠습니다. 인터넷만 봐서는 세상을 다 알 수 없지만 뭐 필라델피아 뭐 이런 데 가면은 막 이상한 좀비 같은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. 맞아요. 근데 그게 과연 공동체의 선이 되느냐? 그치. 그건 뭐 결단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공공선을 어느 정도까지 그 영역을 정부가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해야 되지 않나?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좀 선을 그어줘야 되지 않나? 수리남을 보고 또 우리가 그런 생각을. 수리남 그 돈 스파이크. 맞아 많아요 요새. 요새 너무 많아요. 근데 좀 경각심이 들 정도였고 그 특히 가격이 너무 내려갔다는 게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. 맞아요. 저도 그게 가장 무서운 지점이 아닌가. 뭔가의 물건의 가격이 내려갔을 때 이렇게 무서운 경우는 처음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호우 시절만 마약 같은 방송 아닙니다. 우리는 건강한 방송을 지향하면서 요새 뭐 마약 떡볶이에 마약도 그 불법화하려고 뭐 그랬었다면서요. 그건 좀 웃긴 거죠. 너무 또 이제 여러 군데에서 막 좌충우돌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선을 같이 그어주는 뭐 우리도 같이 그런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. 여러분의 의견을 내주세요. 네, 저희도 다음에 언제 마약 얘기 한번 세게 다루는 영화도 한번 다뤄보죠. 그러시죠. 마약왕이라든지. 좋습니다. 호우 시절.